자, 사람은 흔히 잘 모르면 상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식한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가 어떤 사안을 매우 단순화해서 대중들은 더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는 무지하지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음모론적 시각에서 라벨리즘, 낙인을 찍습니다. 특정한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요. 그러면 대중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떠들어대는 전파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이 의사가 소통되는 방식에 굉장한 문제들 중에 하나고, SNS가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후퇴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이든이 DJ가 햇볕 정책을 할 때 한국 사람도 잘 모르고 국민들도 DJ가 햇볕 정책한다 하면 박수를 치고, 문가리가 김정은이 만난다 하면 80% 이상이 박수를 치고 그러는 마당에 미국의 정치인이 더더욱이 오류를 범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DJ 때 바이든이 처음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 온건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입장을 DJ하고 했지만, 넥타이도 바꿔매고요. 그 이후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대화가 없고 더 강경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확고하게 선회해버렸어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가 해결될 게 없다. 대화하자는 트럼프보다 북한은 압박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민주당 본류의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상원 외교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대중 때 했던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다, 이 사기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과거에 이 부시 정권 때에도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에 고맙게 이야기를 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켜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육자 회담을 지지했고, 지금 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라고 했지만은,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북한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다고 종이호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고의적이고 아주 진짜 위험한 도발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제일 위협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던 이라크하고 이란, 북한 세 군데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13년에 박근혜를 만나고 비무장지대를 한국에 와서 방문했지요. 그때 이제 가죽 잠바 입고 부통령으로서 비무장지대 간 사진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금 굉장히 박한테 날카롭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한국에 베팅을 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자꾸 박근혜 정권 들어서 중국에 달라붙느냐. 제가 박근혜 정부하고 이 갈라서고 이런 부분에 박근혜의 친중 경향에 대한 비판, 특히 기업체 로비 받아서 정권이 그런 행보를 보이는데 제가 혐오가 들었어요. 미국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경고했죠. 자, 이 사람이 부통령일 때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미국이 절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거나 인정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이 그걸 들고 설치는 한은 좋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CVID로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를 초대해서 별도로 또 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하면서 지금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이든이 이번에 첫 유세를 할 때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들과 이 포용을 하고 만나는 트럼프의 행태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 이 지적을 하고,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뭐 연인처럼 친밀한 친구처럼 지내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구체적인 북한과의 약속을 끌어내지 못하고 세 차례나 TV 쇼만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북한의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건 폭군이다, 미국의 가장 위험한 폭군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폭군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악당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고, 트럼프가 저 사람의 끄떡대는 우쭐우쭐하는 심리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 살인하는 독재자와 사랑을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조건 없이 북한에 비핵화가 선제되지 않고는 안 만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이든을 넉다리, 노스타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그래서 북한이 비판하니까 명예 훈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다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서 결국은 항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한국에서는 오바마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 부분을 저도 비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트럼프를 겪어보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하고 내버려두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뭐 큰 소리 치는 공화당 정권이 들었었다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하고 내버려두는 부분이 훨씬 나았고, 사고 치면 치는 대로 곧대곧대 압박하는 부분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라면서 내버려두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뭉가리의 대변인이 문정인이가 바이든이 당선되면 지금 이 비핵화 사기 쇼가 어렵게 될 거라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북한의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솔직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렇다고 북한을 폭격한다 하겠습니까? 저거 항복할 때까지 목을 조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현재 북의 상황을 보면서 정리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는 김정은이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지금 문 정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바이든이 요 근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는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강경 일변도로 가서 대책 없이 그냥 북을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 나오는 태도나 방법의 전환에 따라서 자기가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상징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북한의 인권 문제도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제기를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정반대로 핵이나 미사일에 더 진전을 보이면 북한의 선제 타격도 고려하겠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 도발을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포착이 되면 주저없이 먼저 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북한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미국에 있는 친북 학자들이나 친북 인사들이요, 전부 트럼프를 멀리 내다보는 북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대통령 후보라고 지지하고,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처럼 위에서 결정해서 자 회담할 거야 며칠 날 날짜 잡아 이럴 가능성은 바이든에게 전혀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 바이든이 트럼프가 이미 써버린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해봤자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바이든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걸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2000년 초반에 DJ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지만은 핵개발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에 좀 경력이 일천한 오바마한테 절대로 북한은 상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고 상원 의원을 뭐 36년을 했나요? 노예하잖아요. 그 북한은 손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부통령이니까 그 정도 했지만 아마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는 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문가리가 생각하고 문정인이가 생각하고 지금 이 정권이 생각하는 접근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책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가 굉장히 반중할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위구르족, 홍콩 문제 이런 중국의 이 인권 그리고 자국 국민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다라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 WTO가 중국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무역 질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뿐이지만은 바이든은 이 중국 정부가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부패하고 전체주의적인 이런 관행을 시정시키겠다라고 필요하다면 무력 행사라도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시대의 미중 무력 충돌 소지가 더 커졌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이런 충돌은 돈이 안 된다. 나한테 손해가 될 뿐이다 생각해서 때로는 중국이 홍콩을 먹어도 지켜보고 있었죠. 큰 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가 자기에게 낙인 찍은 친중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오히려 바이든 시대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훨씬 강경해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바이든이 상대하기가 훨씬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축전도 보내지 않고 화이자가 트럼프 떨어뜨리려고 선거 뒤에 백신 개발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이든의 미국이 만만하고 그냥 유순할 거다. 관대할 거라는 착각은 버리라는 거죠. 트럼프 이상으로 지금 관세나 통상 문제, 무역 문제에서 엄청나게 세게 나갈 거다. 그래서 미국이 이 보호무역이나 기술 기업들의 미국이 지금 방치해 놓은 특혜 등에 대해서 강하게 손질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서 이 트럼프가 말로만 국익 우선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중국, 한국 등 전 세계의 이 무역을 통한 압박, 통상 압박이 훨씬 더 가중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 빼놓고는 지금 트럼프가 하던 방식을 다 지울 건데 중국 문제는 더 강하게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딱 깨놓고 이제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넣을 거예요. 중국을 평택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세계 최대의 기지를 가지고 견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은 못 넘겨주겠다. 이제 이렇게 미국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문 정권이 과연 한국의 주사파들을 선동해서 반미 감정을 배후에서 자극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 봐요. 지금까지는 전시작전권이나 미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그냥 해줄게 논의하자 조건이 되면 해준다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막판에 에스퍼가 엎었을 바에야 그냥 못 해주겠다고 10월 달에 그렇게 했죠. 근데 바이든에서는 이제 말도 꺼내지 마라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물러가고 나면 트럼프는 푸틴이 발탁한 러시아 스파이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정보기관에 분명히 공개되었고, 또 물러 특검이 청문회에서 이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기소되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 이 문제가 퇴임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요. 이게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중국과의 문제도 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미국의 이 국무장관을 하다가 트럼프에 의해서 퇴임해고된 틸러슨은 이 CIA 권한 대행에게 푸틴이 트럼프를 본인도 모르게 러시아 스파이로 발탁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트럼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푸틴이 KGB가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많은 돈을 해외로 빼돌렸고, 푸틴도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런 돈 세탁을 하는 데는 부동산이 제격이라서 구소련의 돈들이 미국 부동산 등에 많이 박혔는데, 트럼프가 이런 러시아 자금을 만나가지고 재벌로 행세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대깨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든을 좀 꼬드기면 바이든이 비핵화 사기 쇼에 들어올 거다, 그냥 버티고 로비해서 밀고 가면 트럼프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숙골들은 지금 바이든은 친중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트럼프가 선거에서 되살아난다 이런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친중이라는 환상 자체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일면적이냐. 바이든이 친중이라면 트럼프는 러시아 스파이인 게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정신들을 차리기 바랍니다.